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무장님, 네. 지금부터 4년 전에 뭐 하셨어요? 4년 전에 요맘때 이맘때요? 원내대표 하셨죠? 네, 2020 네. 예, 2022년 2년부터 23년 22년이죠. 예, 22년 3월부터 3월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추경 담당하셨죠. 네. 그래서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가 2022년 마지막 코로나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 총액이 정부 제출안이 59조였고 직접적인 지원은 36조, 지방에 대한 지원은 23조 해서 59조를 편성을 했는데 국회에서 3조 증액해서 63조를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게 5월 12일 추경이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였는데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속도를 늦추거나 추경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그 원성과 그 고통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버티지 못한다.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협조한 바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직접 지원이 36조였어요. 지금 우리가 약간 시간이 4년 전이지만 371만 명에 대해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에 대해서 200에서 300만 원씩 이런 정도로 과감하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표라고 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어려운 분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어려운 직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는 최선의 추경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 여야가 합의했던 과정이었고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그 속도를 늦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26조 원의 추경에 대해서 매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추경이고 고유가 부담에 대해서 전국민 유류비 지원 5조, 고유가 피해 지원 5조 정도, 나머지 산업피해 지원금에서 실제로 필요한 분야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네, 철저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 안정, 경기 대응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조 원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여야 원내 대표단이 대승적으로 4월 11일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했다는 것은 저는 여야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실제로 동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역에서 벌써 전쟁이 한 달 정도 됐는데 실제 소비가 확 죽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은 없는데 전쟁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입니다. 유류가 급격히 에너지 한마디로 경유 휘발유가 급격히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피부적으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갈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비가 확 줄었어요. 실제 여러분들 지역에 가서 식당이나 재배하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가보면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방파제를 놓지 않으면 정부가 예측했던 올해 2% 성장을 기관에서 1.7% 내렸고 세계 기관에도 그런데 더 추락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추락을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 필요한 추경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경부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이제 그 OECD에서 최근에 1.7%까지 이렇게 성장률을 그렇죠. 낮췄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관에서도 네. 세계 경제 평균에 대해서는 뭐 높낮이가 없다고 봤는데 중동 유가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과 유로존에 대해서는 네. 0.4%의 다운이 있을 것이다.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확장 재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을 했고 미국은 뭐 중동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경제 성장률에 차이는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과 유로존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예, 뭐 꼭 무슨 경기 대응보다도 이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지원해 주면은 또 경기 효과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꼭 필요한 어떤 추경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큰 방향에서 저는 필요한 추경이고 그러면 유가 지원 관련해서 지금 최고 유가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유소에 대한 지원 이런 원칙을 어떻게 잡아서 그것이 소비자가로 이월되지 않게끔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급가를 1차 최고 가격제 하면서 한 1,700원대로 이렇게 공급가를 저희들이 낮춤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한 1,800원대 이렇게 됐었고요. 요번에 2차 하면서 1,900원대로 저희들이 공급가를 또 어차피 이게 물가를 좀 유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그 주유소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1,900원대 후반이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주유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주유소 관계자분들 감사를 드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 부담도 낮추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유사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이 원가 이 유료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 출고가 따져서 저희들이 할 거기 때문에 한 푼의 그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나중에 분석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